여러분, 제미나이나 퍼플렉시티로 리서치 업무 자주 진행하시나요? 테스트해보면 그럴듯한 답변이 나오긴 하는데 문장별로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사이트에서 정보를 가져와서 결국 구글 검색을 추가로 진행해야 될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AI를 활용해서 리서치를 하는 새로운 방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AI한테 단순히 알아서 리서치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글 검색하듯이 키워드로 관련 자료를 찾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정보를 읽고 요약하는 그 일련의 과정을 자동화하는 방식인데요. 새롭게 출시한 Perplexity Search API를 활용하시면 이 모든 과정을 NLN에서 손쉽게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리서치하는 방식처럼 이렇게 쪼개서 리서치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면 리서치 작업을 좀 더 나한테 맞게 커스텀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일 수 있는데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본인만의 업무 시스템에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우리가 AI 리서치를 어떤 식으로 진행해 왔는지 살펴보면 AI 생산성 툴 관련해서 트렌드를 분석해줘 이렇게 리서치 주제를 AI 모델에게 던져주면 AI가 알아서 검색도 진행하고 분석하고 요약해서 리포트를 생성해주는 그런 식으로 활용을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 모델한테 리서치의 전 과정을 한 번에 요청하게 되면 편하긴 한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출처 컨트롤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AI가 어떤 사이트를 검색해서 그 정보를 기반으로 요약을 해줄지를 우리가 컨트롤하기가 어렵고요. 두 번째로 최신 정보가 누락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 기사 위주로 검색을 해달라고 해도 가장 최신 정보는 가져오지 못할 때가 종종 있고요. 세 번째로는 재현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같은 주제로 리서치를 요청하더라도 매번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긴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리서치를 할 사이트를 통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자유롭게 리서치를 하다 보면 항상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각의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죠. 그래서 리포트에 틀린 정보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출처를 붙여줬는데 그 문장에 대한 출처 사이트가 아닌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리서치 프로세스를 쪼개서 접근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리서치 주제가 있다고 하면 그 주제와 관련된 쿼리들, 이제 검색 키워드들을 우리가 추려서 가장 관련이 높은 사이트들을 리스트업을 해줄 수 있고요. 그럼 이제 그 리스트업된 사이트들이 출처가 될 테니까 출처들을 아카이브를 해주고요. 그 출처들을 각각 들어가서 내용을 분석하고 요약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쪼개서 진행하면 좋은 게 각각의 단계에서 우리가 좀 더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좀 더 나한테 맞는 형식으로 리서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Perplexity의 Search API를 활용하면 이런 방식으로 리서치를 자동화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Search API를 세 가지 방식으로 활용을 해볼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양한 키워드를 한 번에 검색을 해서 사이트를 받아올 거고요. 그 사이트의 각각의 정보를 스니펫으로 받아와서 요약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Search API로 URL들을 수집을 할 거고요. URL들의 스니펫으로 요약하는 게 아니고 직접 그 URL별로 본문을 정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약을 해주는 방식으로 리서치를 진행해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Search API를 신뢰할 수 있는 도메인 리스트를 발견하는 데 활용을 할 거고요. 그러면 그 도메인 리스트 기반으로 딥 리서치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NLN에서 Search API를 활용해서 리서치 자동화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케이스는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키워드를 한 번에 검색하고 스니펫을 받아와서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AI 업계에서는 AI 브라우저 관련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그래서 그 AI 브라우저 관련 사이트들을 추출하고 그 사이트 기반으로 정보를 요약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간단하게 테스트해주기 위해서 트리거 매뉴얼리로 이제 클릭했을 때 워크플로우를 실행해 주도록 트리거를 추가해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AI 모델에 관련 키워드랑 시스템 프롬프트 등을 넣어줘야겠죠. 그 정보를 이전 영상에서 다뤘던 데이터 테이블에 저장하고 받아와서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LN에 들어와 보시면 이렇게 워크플로우 말고 데이터 테이블이라는 게 베타로 생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데이터 테이블이라는 거는 NLN에 내장된 스프레드시트 같은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NLN 내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증할 필요도 없고 속도도 빨라서 이제 AI 설정과 같은 걸 추가해두고 활용하시기에 유용한데요. 이렇게 우측 상단에서 Create Data Table 하시고 Research Prompt라고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컬럼을 좀 추가해줘야겠죠. Add 컬럼 해서 일단 우리가 세 가지 방식을 알아볼 거기 때문에 세 가지 방식을 구분해줄 케이스 컬럼을 추가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색과 키워드를 담을 쿼리 컬럼, 그리고 시스템 프롬프트를 담을 시스템 프롬프트 컬럼을 추가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활용할 실제 값을 넣어줘야겠죠. 여기 플러스해서 여기는 케이스 1 이렇게 추가해주고요. 쿼리를 좀 추가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AI 브라우저 관련해서 찾아보고 싶은 거니까 이런 식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AI 브라우저 in 2025 그리고 AI 브라우저 ChatGPT, Gemini, Claude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프롬프트도 넣어줘야겠죠. 제가 미리 이렇게 시스템 프롬프트를 간단히 작성을 해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영상 설명란에 가이드 문서에 넣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하셔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다시 워크플로우로 돌아와서 이렇게 세팅해준 설정 값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테이블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서 get row 하셔서 우리가 생성해준 research prompt 테이블을 선택하고 all condition의 case 값이죠. case 값이 case 1일 때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해보면 이렇게 case 1이고 쿼리 값이랑 시스템 프롬프트를 잘 받아오고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쿼리가 이렇게 4개가 잘 들어오긴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AI 모델에 전송을 해줄 때는 여기에 이제 쌍따옴표로 감싸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체를 브래켓으로 이제 감싸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처리 작업을 edit field를 활용해서 진행해 주도록 할게요. edit fields 노드를 추가해 주시고요. 여기에 이제 queries라고 하고 값을 expression으로 해서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말한 대로 쌍따옴표로 감싸주고 맨 끝에 괄호로 또 감싸주는 거 보실 수 있죠. 이렇게 이제 포미팅을 해주셔야 AI 모델에 요청을 했을 때 제대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처리 작업 edit fields 값으로 해주실 수 있고요. 요건 이제 세팅 값을 설정해 주는 거니까 settings라고 이름을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수식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컴마로 스플릿을 해서 어레이 형태로 만들어 준 거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공백값 없애주고 값이 들어가 있는 것만 추려서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Perplexity Search API를 활용해 볼 시간인데요. 아쉽지만 기존의 노드는 이렇게 보시면 메시지 모델이라고 해서 Search API가 아니고 특정 모델을 선택해서 바로 AI 리서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그 노드밖에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Search API를 활용하시려면 HTTP 리퀘스트로 직접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HTTP 리퀘스트 노드 추가를 해주시고요. 요거 설정값 받아오시려면 Perplexity의 API reference 문서로 들어와 보시면 이렇게 왼쪽에 Search API 그리고 Sonar Chat Completions API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제공해주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Search API가 우리가 활용해볼 Search API 관련 문서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쿼리에 우리가 어떤 거를 질문을 할지 그 키워드를 설정해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옵셔널로 몇 개 사이트를 가져올 건지 디폴트는 10개죠. 그리고 최대 20개까지 가져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 max tokens per page 요게 이제 사이트를 리스트업 해줄 때 사이트별로 내용을 가져오는 그 길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1024 토큰이 디폴트인데 좀 더 크게 하고 싶으면 뭐 한 2배 정도로 2048로 설정하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country 어떤 나라 기준으로 사이트 값들을 받아올 건지 이렇게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는 이번에는 max result랑 max tokens per page도 같이 추가를 해서 요청을 해줄 겁니다. 근데 여기 우측에 curl command 보시면 여기 지금 쿼리 값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개도 추가를 해서 curl 커맨드를 작성해주고 싶으시면 물론 우리가 수동으로 할 수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 AI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url 커맨드에 max results랑 max tokens per page 요것도 추가를 해달라고 한번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어시스턴트가 알아서 이 문서를 참고해서 이렇게 수정을 해주게 됩니다. 굉장히 간편하죠. 그럼 요거를 이제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돌아와서 import curry라는 게 있죠. 여기다가 요거를 이렇게 붙여넣기 해주고 import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정보를 잘 받아오는 걸 보실 수 있죠. 지금은 근데 이렇게 필드를 나눠서 구성을 해줬는데 저는 이렇게 한 번에 넣는 걸 더 선호해서 이렇게 using JSON으로 해서 똑같은 값을 그냥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위에부터 보시면 이제 post 메서드고 search API를 활용하기 때문에 끝에가 search죠. endpoint가. 그 다음에 authentication 추가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predefined 하셔가지고 perplexity API 그 다음에 여기서 처음 이제 진행하실 때는 API 키 perplexity에서 받아서 추가해서 세이브 해주시면 됩니다. perplexity 어카운트에 들어가 보시면 API 키 생성하는 탭이 있으니까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연결해 주시고 body가 중요한데요. body에 보시면 이렇게 query, max results, max tokens per page 이렇게 세 가지를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query 값은 settings에서 만들어준 query 그 포맷 있죠? 요거를 그대로 참조를 해줬고요. max results는 일단 10개 사이트만 가져오는 식으로 해보고 tokens per page는 2048로 좀 길게 가져오게 설정을 해줬습니다. 참고로 이 query는 최대 5개까지 동시에 요청하실 수 있고요. max results는 20개까지 사이트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execute 스텝 하시면 굉장히 빠르게 사이트를 추려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관련 키워드가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청을 하면 그대로 똑같이 가져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현성이 뛰어나겠죠. 매번 동일한 관련 사이트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사이트의 그 랭킹이 달라지면 가져오는 관련 사이트도 달라지긴 하겠죠. 하지만 이제 비슷한 시기에 테스트를 하실 때는 동일한 사이트를 이렇게 가져온다라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져온 사이트를 먼저 아카이브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출처를 언제든지 참조할 수 있도록 아카이브를 해주겠습니다. 제가 아카이브한 시트를 미리 생성을 해놨는데요. 이렇게 리서치 출처랑 리서치 결과 나눠서 아카이브를 할 거고요. 여기 출처에 케이스별로 검색 요청 쿼리가 뭐였는지, 그리고 제목, 출처, 스니펫, 그리고 날짜, 그리고 최종 인덱스가 업데이트된 날짜까지 저장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워크플로우에서 저 시트로 이 정보를 업데이트를 해줄 건데요. 일단 지금 API로 가져온 게 리설트가 하나의 아이템에 10개의 정보를 지금 받아오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쪼개줄 겁니다. 그래서 split out으로 하나의 아이템에서 10개 정보를 쪼개주도록 하겠습니다. results 값에서 쪼개줄 거고요. all field를 쪼개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값을 쪼개서 10개 아이템을 받아오게 되죠. 그럼 이 10개 아이템을 받아와서 요거를 이제 시트에 업데이트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시트 append row 하셔서 계정 연동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시트 연동을 해주겠습니다. 리서치 출처, 그 다음에 이제 컬럼별로 매핑을 해줘야겠죠. 먼저 케이스, 검색 요청 쿼리, 그 다음에 제목부터는 여기 result에서 매핑을 해주시면 되겠죠. 업데이트 날짜까지 이렇게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자, 이렇게 10개 아이템을 시트에 저장해주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검색해서 나온 사이트를 시트에 자동으로 저장해두면 우리가 나중에 출처 더블 체크할 때 이용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10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챗GPT로 이 내용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로 요약할 때는 이렇게 10개 아이템으로 나눠진 게 아니고 하나의 아이템 기반으로 요약을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챗GPT 노드를 먼저 생성을 해줄게요. 오픈AI에서 메시저 모델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모델은 GPT 4.1 미니를 활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프롬프트 먼저 옵션을 추가를 해주고요. 여기다가 이제 시스템 프롬프트를 넣어줄 건데 이 챗GPT를 Perplexity Search API랑 이렇게 연결해 줄게요.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아까 출처 저장하는 작업을 위로 가서 먼저 실행을 하고요. 이 작업이 끝난 다음에 다시 Search API 결과값을 가지고 챗GPT 노드를 실행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연결됐기 때문에 이 앞에 노드들이 뜨죠. 먼저 이 데이터 테이블에서 시스템 프롬프트 값을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get row로 되어 있는데 이름을 좀 바꿔줄게요. 케이스 1로 바꿔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 프롬프트 받아오고요. 그 다음에 유저 프롬프트는 이렇게 설정해 주도록 할게요. 검색 쿼리가 이거였고, 그 다음에 이 참고 자료만 근거로 해서 브리핑을 작성해줘 했고, 여기에 이제 stringify 하고 JSON의 results 해서 여기 search API의 전체 값 있죠. 전체 값을 이렇게 그냥 다 붙여줬습니다. 그러면 전체 값 기반으로 내용을 요약을 해주겠죠. 네, 그럼 요약을 한번 돌려보면 네, 이렇게 요약본이 생성이 되게 되고요. 요거를 이제 또 시트에 또 업데이트를 해주겠습니다. 기존에 작성했던 append row 노드가 있죠. 요거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붙여줄게요. 들어와서 시트가 이제 리서치 결과겠죠. 결과로 해서 케이스 추가해주고 주제도 쿼리로 추가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서치 결과를 챗GPT에서 나온 컨텐츠 값으로 매핑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Search API로 멀티 키워드 검색을 하고 요약해주는 시스템을 구축을 완료했는데요. 한번 전체 플로우를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테스트하면서 생성된 거 삭제를 해주고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xecute Workflow 해보시면 Perplexity Search API로 사이트 가져오고 출처 저장해주고 챗GPT 노드로 정보 요약해서 시트에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먼저 출처부터 보면 네, 이렇게 어떤 사이트들을 참고하는지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 기반으로 리서치 결과를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지금 이게 마크다운 형식으로 표를 구성해줘서 시트에서 보기에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이거 만약에 마크다운 포맷으로 보시려면 VS 코드 같은 거에 이렇게 마크다운 파일로 생성하시면 네, 이렇게 보기 좋게 표로 구분해주고 내용들도 잘 요약해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구현할 때 단점이 있다면 지금 사이트별로 이렇게 스니펫을 가져오고 이 스니펫 기반으로 리포트를 생성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사이트에 정보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이 스니펫으로 내용을 다 커버하지 못할 때가 있겠죠.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비교 분석 같은 거를 해야 되는 리서치에서는 우리가 가져온 사이트를 일일이 들어가서 직접 분석하고 요약해주는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바로 그 작업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제미나이 API에서 추가적인 툴을 활용하시면 우리가 제공해주는 URL들을 직접 접근해서 정보를 파악하고 요약을 해줄 수 있는데요. Perplexity Search API로 사이트 리스트를 가져오고 그 사이트 리스트들을 제미나이가 접근해서 리서치 리포트를 작성해주게 한번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AI 자동화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NLM과 Make 어떤 걸 활용하는 게 더 좋은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관련해서 한번 리서치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동일하게 먼저 데이터 테이블에
밑에 이 두 번째 케이스 관련해서 정보를 좀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쿼리는 NLN과 make, 비교, 뭐 피처, pricing recommendation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프롬프트도 넣어줘야겠죠. 시스템 프롬프트도 이렇게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테이블 노드 복사해서 가져올게요. 그리고 이름을 케이스 2라고 하고요. 이걸 이제 끊고 이쪽으로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2일 때 값을 받아오면 이렇게 잘 가져오죠. 지금 쿼리랑 시스템 프롬프트 잘 가져오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이것도 이제 전처리 해줘야겠죠. 세팅 값 노드도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해서 연결을 해주고요. 이렇게 동일하게 쿼리 값을 포매팅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또 Perplexity Search API를 활용해서 사이트 리스트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동일하게 또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들어가서 보시면 설정 값을 좀 변경을 해줄게요. 일단 NLN과 Make 관련해서 심층 분석을 하고 싶기 때문에 사이트 개수를 20개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 대신 이제 토큰은 좀 줄여줄게요. 왜냐면 어차피 이 사이트별로 제미나이가 직접 접근을 할 거기 때문에 스니펫이 그렇게 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해서 한번 execute 스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20개 사이트를 빠르게 받아오게 되죠. 요거 동일하게 또 시트에 업데이트를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놓은 노드가 있기 때문에 요거 복사 붙여넣기 해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리저트고요. execute 스텝 하면 이렇게 20개 아이템으로 쪼개주게 되고, 그 다음에 시트도 또 append row 노드 추가해서 연결해주고요. 들어와 보시면 케이스 1에서 2로 수정해주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제미나이를 활용해서 직접 이 사이트 URL들을 접근해서 다 읽고 요약 요청을 해볼 건데요. 요청을 하기 전에 이번에는 보시면 지금 이렇게 같은 아이템에 URL들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URL들을 하나로 다 합쳐가지고 한 번에 제미나이한테 요청을 해줄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코드 노드를 활용해서 이 사이트 값들을 하나로 다 합쳐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add 노드 하시고 코드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고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코드를 추가해 줄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먼저 이렇게 또 화살표를 생성해서 연결을 해주시고요. 들어와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 지금 아래 URL들만 근거로 URL 컨텍스트로 각 본문을 확인하고 시스템 지시에 따라 비교 추천 리포트를 작성해 주세요 라고 하고 URL 리스트 값이 같이 붙여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코드도 상세 가이드에 넣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대로 붙여넣기 해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여기 있는 사이트들을 하나로 합쳐서 아웃풋 해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제미나이에 요청을 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 제미나이에 요청을 해주실 때 지금 여기도 NLN에 구글 제미나이가 있긴 한데 우리가 활용하고 싶은 툴 옵션을 추가해주는 게 여기서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미나이도 HTTP 리퀘스트로 설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HTTP 리퀘스트 추가를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제미나이의 이제 API docs에 들어와 보시면 툴스에 URL 컨텍스트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이제 설명해 준 게 뭐냐면 이렇게 컨텐츠에 URL 값들이 들어가죠. URL 값들이 들어가면 툴스에 URL 컨텍스트라는 거 활용해서 직접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용을 확인하고 답변을 해주게 되는 그런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카피하셔서 여기에 import call 해서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이제 맨 밑에 요 부분만 삭제하고 임포트 하시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조금만 수정해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헤더에 API 키 넣는 것보다는 Authentication에서 Predefine 해서 NLN은 또 제미나이도 제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제미나이 선택하시고 마찬가지로 Create New Credential 하셔서 그 제미나이 API 키 발급해서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JSON body만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Expression으로 하시고 들어와서 우리가 시스템 프롬프트도 넣어줄 거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 이 텍스트는 유저 프롬프트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프롬프트도 같이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프롬프트는 케이스 2에서 이렇게 받아올 거고요. 그럼 지금 시스템 인스트럭션스 그리고 텍스트 들어오고 컨텐츠에 유저 프롬프트 들어오고 유저 프롬프트 넣을 때는 앞에서 우리가 코드 노드에서 그 생성해준 그걸로 이제 구성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generation config라고 설정해줘서 템퍼처 값을 0.3으로 그러니까 좀 더 사실적으로 hallucination 없이 작성을 해달라 라고 이제 요청을 해준 거고, 툴스가 중요합니다. 툴스에 URL 컨텍스트라는 걸 넣어주셔야 이제 이 URL들을 직접적으로 제미나이가 접근을 해서 내용을 확인하고 아웃풋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잘 설정해 주신 다음에 요청을 한번 해볼까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노드 타임아웃이 걸려서 에러가 뜨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개 사이트를 다 들어가서 정보를 가져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이슈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사이트 개수를 좀 줄여주도록 할게요. 사이트 개수를 한 5개로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웃풋도 리포트 길이를 좀 조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웃풋 길이를 좀 픽스해 주려면 여기 제너레이션 컨피그에 이렇게 추가를 해 주실 수 있습니다. max output tokens
만으로 해서 한번 다시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 설정해주면 제 생각에는 이 리서치 정도는 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어느 정도 괜찮은 속도로 아웃풋 값을 출력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 뒤에다가 이제 시트로 또 업데이트를 해주면 되겠죠. 복사해 와서 요거 붙여주고요. 들어가서 네, 케이스는 이제 2로 받아오면 되겠죠. 여기 리서치 결과값만 제미나이의 텍스트 값으로 이렇게 매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번 엑스큐 스텝 해보면 네, 업데이트를 해줬고 리서치 결과에 보시면 이렇게 리포트를 잘 생성해 주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시스템도 단점이 있는데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 사이트를 20개를 활용해서 다 리서치를 진행하려고 하다 보면 타임아웃 같은 게 걸릴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브로드한 리서치를 할 때는 시간이 타임아웃 될 수 있고 심층 리서치를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퍼플렉시티의 딥 리서치 기능을 활용해서 20개의 도메인에서 심층 리서치를 하는 방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5년 AI 자동화 시장 트렌드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고 싶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또 이렇게 새로운 노드를 가져오고요. 케이스 3으로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테이블에 세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 또 정보를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케이스 3고요. 이번에는 검색어로 AI Automation Market Trends 2025 Report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요. 이번에도 시스템 프롬프트도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값을 받아오면 되겠죠. 이것도 이제 끊어주고 세 번째로 연결을 해주고요. 테스트 해보면 이렇게 값을 받아왔고 또 전처리 해줘야겠죠. 전처리 해주는데 이번에는 쿼리랑 같이 시스템 프롬프트도 좀 수정을 해줄 거예요. 일단 여기 들어와서 케이스를 3로 바꿔주고요. 3로 바꿔서 케이스 3에 해당하는 값으로 받아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토픽이라는 게 있죠. 이 토픽을 우리가 받아온 쿼리 값으로 변경을 해줄 겁니다. 여기 전처리 노드에 시스템 프롬프트를 별도로 이렇게 추가를 해줬고요. 엑스큐 스텝 하면 네, 이제 토픽 값이 실제 그 쿼리 값으로 이렇게 수정이 된 거 보실 수 있죠. 이렇게 수정을 해줘야 우리 리서치 주제를 매번 바꿨을 때 그거에 맞게 시스템 프롬프트를 생성을 해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여기서도 Perplexity Search API로 사이트들을 가져올 건데요. 이번에는 Perplexity Search API를 신뢰할 만한 도메인을 서치하는데 활용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최대치로 가져오는 게 좋겠죠. 20개를 가져올 거고요. 맥스 토큰 per page는 중요하지 않고 country를 US로 설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AI 자동화 관련해서 미국에서 가장 많은 정보가 있을 거기 때문에 US 기반으로 사이트들을 뽑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execute 스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20개 쭉 가져오게 되죠. 여기서 동일하게 또 출처는 먼저 저장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동일하게 노드들 가져오고요. 테스트 해보면 execute 스텝 20개로 나눠줬고 여기도 추가해 주는데 케이스 이름만 3으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잘 나눠서 저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Search API에서 받아온 사이트뿐만 아니라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미 신뢰하고 있는 어떤 도메인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같이 조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Perplexity Deep Research가 접근해야 될 도메인을 필터링을 해주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그 필터링 작업을 해주는 데 있어서 코드 노드를 또 활용을 해볼 거고요. 코드 in 자바스크립트 해주시고 요거 이렇게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연결해주시고 코드를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테스트하면 도메인을 이렇게 추려주죠. 이게 이제 뭘 한 거냐, 여기 보시면 먼저 기본적으로 허용하는 도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메인들은 바로 이렇게 필터링된 도메인에 포함을 시켜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우리가 Search API로 받아온 리스트들이 있죠. 여기서 이제 도메인 값들을 또 추출을 해요. 추출을 해서 특히 이제 2번 이상 관련 사이트로 포함이 됐으면 먼저 포함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 상위 레벨에 보이는 것부터 도메인들을 추가적으로 채워서 20개를 이렇게 추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부적인 코드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허용할 도메인을 추려낼 건지 그 알고리즘을 직접 구성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리서치를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참고하고 싶은 도메인들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기준을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코드로 이렇게 작성을 해서 원하는 도메인들을 추출할 수 있게 구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드 작성하실 때는 직접 이거를 일일이 하실 필요 없고요. 챗GPT 같은데 요청하셔서 원하는 포맷으로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생성된 20개 도메인을 바탕으로 Perplexity Deep Research를 실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사실 제미나이가 URL 여러 개 접근하는데도 시간 리밋이 걸렸죠. 근데 이제 Deep Research는 보통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냥 Deep Research를 하시면 거의 100% 타임아웃에 걸리실 건데요. Perplexity
퍼플렉시티는 그래서 딥리서치 노드를 활용할 때 에이싱크 모드, 비동기식 모드라고 해서 우리가 먼저 그 딥리서치 요청을 해주면 그 다음에 바로 값을 기다려서 받아오는 게 아니라 백그라운드에서 실행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딥리서치가 완료됐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별도의 노드를 만들어서 이제 체크를 계속 루프를 돌면서 하면서 완성이 됐을 때 그 값을 받아다가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API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동기식 모드를 활용해서 딥리서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TTP 리퀘스트를 또 진행을 해줄 건데요. HTTP 리퀘스트 노드를 추가를 해주시고 여기는 Perplexity Search인데 리퀘스트를 먼저 할 거고요. 리퀘스트 값에 들어가는 정보는 이제 엔드포인트가 다르겠죠. Sonar Chat Completion API에 Create Async Chat Completion이라는 게 있죠. 요거를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또 이렇게 curl 커맨드가 있죠. 요거 그냥 카피해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임포트 컬에 넣어주고 임포트 하시면 네, 기본적인 값들 가져오게 되죠. 엔드포인트 async chat으로 바꿔줬고요. 헤더 없애고 authentication 먼저 perplexity로 이렇게 설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body 값은 제가 이번 딥리서치 진행할 때 필요한 것들만 미리 추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해줄 건데요. 세팅스에서 우리가 전 처리해준 시스템 프롬프트 값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유저 프롬프트로 쿼리 값만 추출해서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서치 도메인 필터가 중요하죠. 이 서치 도메인 필터에서 코드 노드로 우리가 생성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그 출현한 신뢰할 수 있는 도메인들 값을 20개를 이렇게 필터 값에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설정하고 이제 딥리서치를 실행하게 되면 비동기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타임아웃에 걸리지 않고요. 그냥 리퀘스트만 되게 됩니다.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값이 바로 나오죠. 딥리서치가 생성만 된 거고 스테터스는 그냥 created예요. 그래서 아직 값을 받아온 게 아니고요. 실행만 해준 겁니다. 그럼 실행이 된 다음에 좀 기다려줘야겠죠. 그래서 wait 노드로 기본적으로 딥리서치는 못해도 한 4분 정도는 걸릴 거거든요. 그래서 240초로 이렇게 실행을 해주겠습니다. 기다린 다음에 완료된 값을 이제 또 받아와야겠죠. 그래서 또 HTTP 노드를 추가를 해주고 받아오는 거니까 get으로 해줄게요. 여기서도 import call 하셔서 여기 보시면 문서에 get async chat completion response라는 게 있죠. 요것도 이제 카피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또 이렇게 받아왔고요. 여기는 지금 보시면 그냥 authorization만 해주면 되네요. 그러면 authentication만 그냥 perplexity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엔드포인트 URL에 이 request ID 값을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wait 노드가 끝나면 이 ID 값을 매핑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ID 값이 있죠. ID 값을 이렇게 넣고 expression 해주시면 ID 값을 잘 받아와서 엔드포인트에 넣어주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실행해 보시면 아직 스테터스가 in progress죠. 그러면 딥리서치가 아직 진행 중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4분을 기다렸지만 여전히 딥리서치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if 노드를 해서 이 스테터스가 완료되었을 때만 통과해 주도록 설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completed가 됐을 때만 true로 빠져주고요. 아직 completed가 아니고 in progress면 이제 false가 되겠죠. 그럼 지금은 false로 통과를 하게 되죠. 그럼 false면 다시 wait 노드를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30초 정도를 인터벌을 주고 30초 기다리고 다시 체크를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get으로 다시 체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과가 됐을 때만 값을 추가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30초를 기다리고 다시 이걸 실행해줬다고 해볼게요. 네, 이제 completion이 된 것 같죠? 네, 값이 나왔습니다. 값이 나왔고 그러면 요번에는 이걸 실행하면 이제 true가 되겠죠. 네, true로 빠졌죠. 그래서 이제 true가 됐으니까 시트에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면 되는데 업데이트를 해주기 전에 전처리 작업을 또 한번 해줘야 돼요. edit fields를 해주시고요. result라고 저장을 해줄 거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컨텐츠가 생성이 됐는데 think라고 해서 생각하는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죠. 이 Perplexity 딥리서치는 앞에 어떤 내용을 생각했는지를 같이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내용은 리서치 결과를 넣을 때 굳이 필요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부분을 좀 잘라주도록 할게요. 그 부분 잘라서 이제 리포트 내용만 추려줬습니다. 이 추린 내용을 시트에 업데이트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복사 붙여넣기 해서 시트 연결 케이스 3으로 바꾸면 되겠죠. 바꾸고 그 다음 리서치 결과를 이 리설트 값을 우리가 전 처리해준 리설트 값으로 하고 execute 스텝 해주면 이렇게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들어가서 한번 보면 리서치 결과가 이렇게 잘 들어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퍼플렉시티의 서치 API를 활용해서 리서치를 단계별로 쪼개서 자동화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 방식의 핵심은 단순히 내가 AI한테 모든 작업을 일임해서 알아서 리서치 해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할 건지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커스텀해서 AI한테 좀 더 디테일하게 요청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서치 API로 멀티 키워드 검색을 하고 스니펫으로 받아온 내용을 AI한테 요약을 요청하는 방식을 살펴봤고요. 좀 더 디테일한 분석을 위해서는 서치 API로 사이트 리스트를 받아오고 그 사이트들을 제미나이가 접근해서 URL에 있는 내용을 다 읽고 리서치 요약을 해주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심층 리서치를 하고 싶을 때는 서치 API를 활용해서 신뢰할 수 있는 도메인 리스트를 추리는 작업을 진행했고요. 그 도메인 리스트 20개를 활용해서 딥 리서치를 이동기 방식으로 요청을 하고 기다렸다가 심층 리포트를 받아서 이제 또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살펴봤습니다. 리서치를 하는 방식에 하나의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니즈에 따라 적합한 방식을 차용해서 시스템 구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생산성은 규모가 아니라 시스템에서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AI한테 리서치를 시키지만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자유롭게 쓰시다 보면 오히려 신뢰도만 떨어지고 팩트 체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리서치 단계를 세분화해서 내 니즈에 맞게 커스텀하고 AI한테 분석과 요약을 요청하시면 신뢰도는 더 높이고 리서치 시간도 단축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퍼플렉시티의 서치 API를 활용해서 어떤 리서치 작업을 자동화해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민개발자 구시였습니다.